삼각비서부터 먼저 볼 건데 해결 방법만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여기 좀 잠깐 보세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탄젠트 A가 3탄젠트 A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A 값은 얼마였을까요? 3분의 1이었겠죠. 맞아? 탄젠트 A 값은 3분의 1이야. 여기서 지금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삼각비가 주어지면 나머지 삼각비는 어떻게 구해야 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치? 그럼 요각을 A라고 잡으면 3분의 1이 된 거겠죠. 괜찮아? 네, 예를 든 거야. 왜 3짜리가 더 짧습니까?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10. 맞아? 피타고라스 쓴 거야. 따라서 사인 A는 루트 10분의 1, 코사인 A는 루트 10분의 3. 맞니? 그 다음에 요 놈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대입만 해서 나중에 정리해 주면 돼. 한번 해볼까? 루트 10분의 1 플러스 루트 10분의 3 분의 루트 10분의 1 빼기 루트 10분의 얼마야? 3. 요 놈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요 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똑같이 루트 10씩 곱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또는 이런 것들도 있어. 요런 방법도 괜찮아.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교과과정에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의 크기 얼마라고? (1이라고)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봐봐. 이렇게 4분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90도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를 내가 A라고 잡는다면 요 반지름이 1짜리일 때 요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사인 A고 요만큼이 코사인 A라 그랬었잖아. 그치? 여기가 1이고 맞니? 그래서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잖아. 이해돼?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온 공식이 하나가 있죠? 탄젠트 A는 뭐야? 코사인 A분의 사인 A. 기억나?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결국에 탄젠트 A잖아.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때 쓸 공식이지만 어차피 암기를 해놔야 돼. 따라서 이 식 정리해 주시면 양별 다 코사인으로 나눠보자. 분자분모를 똑같이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A분의 사인 A 마이너스 1에 코사인 A분의 사인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 탄젠트 A라고. 이해되니? 탄젠트 값이 지금 얼마야? 탄젠트 A 값이 얼마야? 이렇게. 그럼 곱하기 30 해주시면 3하면 얼마야? 1 빼기 3분의 30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도 좀 알아두면 편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답은 얼마인지 너희들 직접 계산해봐봐.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 그런 문제에서는 굳이 x값, 사인 x값 구하려고 지금 요 직각삼각형 찾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왜냐면 각을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죠. x 플러스 y가 90도니까 너 y야? 그럼 얘가 x였을 거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y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x 더하기 y가 90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린 요 직각삼각형을 갖고서 문제 푸셔도 되겠다.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거기서 수선을 내리 그었어. 공식 기억나? 높이의 제곱은 쪼개진 거 내가 책임지는 거죠. 따라서 h에 대한 제곱, 얘를 h로 본다면 제곱은 4 곱하기 3이 됐을 테니까 h 제곱은 얼마야? 12. h 값은 얼마? 2 루트 3이 됐을 것이다. h 값이 2 루트 3이 됐을 것이다. 이해되니? 따라서 나머지 변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활긴 하신 다음에 사인 x값, 코사인 y값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그 다음에 3번도 잠깐 보시면 3번도 보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이 프린트에 대한 주인장께서 여기 GD 이렇게 연결하신 보조선이 있지만 사실 GD 연결하셔야죠. 이렇게. 그치? 왜냐면 지금 GM은 허공에다 지금 가로지른 거거든. 이해되니? 지금 G하고 M은 지금 허공이야.
빈 통안을 지금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질적인 도형을 계산하시려면 평면에 두셔야죠. 그래서 GD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삼각형 GDA가 보여요. 그죠? GDA 거기다 그려봐. 도형에다가 삼각형 GDA 이런 도형 바깥으로 빼내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다 고쳤어? 그렸어? 무슨 도형 그려? 지금 거기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안 돼.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GDA.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직각삼각형.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라고. 이해돼? 따라서 내가 얘를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직각삼각형대로 바꿔볼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가 D였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A, 뭐 여기를 G라고 봅시다. 그럼 M은 어디 있어? AD의 중점이니까 M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결국엔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바로 GM이야. 그런데 AGM 요 각을 X라고 했었을 때 sin X값, cos X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을 한번 다 따져봅시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이야. 6. 그쵸? 지금 정육면체니까 모두 6이야. 따라서 GD의 길이는 얼마일까? GD. 6루트 2. 맞니? 그 다음에 AD는 6. 그쵸? 당연히 여기는 3, 3이 됐겠죠. 여기 3, 3 이렇게.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G의 길이는 뭐 6루트 3 이렇게 됐을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sin x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찾아내실 거냐면 뭐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바는 바깥으로 빼서 좀 도형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직각을 내릴 거야. 왜? 이렇게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만나는 교점 있죠? 내가 이 만나는 교점을 n이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삼각형 ANM 보여? ANM? 이 삼각형과 얘는 어때? 서로 닮았어. 그죠? 직각에다가 똑같이 직각이지? 얘도 직각에다가 여기 막곡지각 AA 닮음이야.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야? 어느 한 변이든 알면 돼. 왜냐면 빗변이 지금 6루트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다면 뭐 어느 쪽이든지 한번 알아내 봅시다. 얘는 6루트 2랑 3을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 빗변이 3이죠. 지금 여기 빨간 삼각형이니까 미안해.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요도형에서 찾아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랑 지금 닮아 있는 상태인 거야. 그쵸? 그럼 따져볼까?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 6루트이고 3이니까 72에다가 9를 더하겠지? 그럼 얼마야? 루트 81?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9인 거야. 지금 다시 봐봐. 지금 요 직각삼각형과 쟤에 대한 닮음을 사용할 거야. 얘랑 얘에 대한 닮음. 알겠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9가 됐던 거고 따라서 몇 배 된 거야? 빗변만 비교해봐봐. 3대 1인 거 알 수 있지? 맞아? 얘가 3대 1이 된 거야. 그렇다면 x를 끼고 있는 얘네들도 3분의 1이 돼.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됐겠죠. 3에 대한 3분의 1. 이해돼? 여기는 얼마 된 거야? 3분의 1이 됐을 테니까 2루트 2. 괜찮니? 그 다음은 다시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sin x값, cos x 값을 구할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좀 해봐봐. 지금.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보시면 OAP1 요 각도가 1이고요. 요 각도도 1이고요. 요 각도도 1 지금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각 OAP1 지금 얘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각 OAP1은 1이지만 각 OAP2는 얼마였을까요? OAP2
2도? 아니 1도 1도잖아. 각 OA P3는 얼마였을까요? 3도. 알겠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짐작해 보건대 각 OA P89는 얼마였을까요? 89도였겠죠. 짐작해 보건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여기선 OP1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1도라고요? 그럼 OAP1은 지금 요각 입장에서는 남의 거 주어지고 내 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 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를 삼각비로 표현하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할게. 알겠지?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내 거 구하라고 한다면 R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라. 남의 거 구하라고? 그렇다면 얘는 R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해라. 지금 이거 연습하라고 우리가 삼각비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내가 알파라고 했었을 때 남의 거를 주어지고 내 거 구하래. 이거 얼마야? A 탄젠트 알파야. 지금 이거 연습하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지금 다시 봐봐. 남의 거 주어지고 내 거 구하래. 이 얼마야? 1 곱하기 탄젠트 알파. 아니 탄젠트 1. 그치? 그렇다면 OP1은 탄젠트 1인 거야. 이해돼? 다시 이번엔 이 삼각형 말고 요 삼각형을 따져보자. 얘는 2도야. 그치?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여전히 1이야. 얘는 얼마야? 탄젠트 2도. 얘는 탄젠트 3도. 얘는 탄젠트 89도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은 복잡하게 주어졌지만 사실 식을 정리해보시면 결국엔 이 문제죠. 탄젠트 1 곱하기 탄젠트 2 곱하기 탄젠트 3 띵띵띵해서 탄젠트 얼마까지 간다고? 89까지를 찾아달라는 거야. 87 탄젠트 88 탄젠트 89까지 곱해달라는 거야. 그렇다면 탄젠트의 성질을 좀 또 다시 아셔야 되겠네?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사인 같은 경우에 90 알파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코사인 알파랑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얘를 A, B, C라고 잡고 요각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죠. 맞아? A분의 C. 그 다음에 여기는 90 알파잖아. 그쵸? 그치? 그렇다면 사인 90 알파는 얼마일까? 사인 90 알파는 A분의 C. 맞아? A분의 B. A분의 B. 90 알파 입장에서 얘가 내 거니까. 맞아? 다시 코사인 알파 봐봐. 코사인 알파는 얼마야? A분의 알파는 남의 것 같잖아. 그치? 코사인은 A분의 B. 서로 어때? 똑같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에 그럼 탄젠트 90 알파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는 마찬가지야. 얘를 알파라고 잡고 내가 얘를 90 알파라고 잡을게. 여기를 A, 여기는 B, C라고 잡는다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야? B분의 C. 탄젠트 90 알파는 얼마야? C분의 B. 서로 어때? 역수관계야. 곱하면 얼마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은
이렇게 외우자. 얘에다가 탄젠트 알파분의 1을 곱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엔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1이 된다. 그렇다면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전체 44개의 쌍이 있을 거고, 그치? 전체 89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88개까지는 쌍을 지을 거야. 그럼 가운데 하나가 남겠지. 그치? 가운데 하나가 누가 남을까? 탄젠트 가운데에는 45가 남을 거야. 근데 탄젠트 45도 얼마야? 1이라고. 따라서 전체로 다 1을 곱한 값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용도 내용인데 꼭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지? 지금 요것도 좀 필기해 주시고 요 부분도 좀 필기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봅시다. 2x-30도야. 우린 이거 못 풀어. 뭐 분배법칙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따라서 2분의 루트 3 특수값이잖아. 2x-30 얼마여야 돼? 얼마? 60도. 이거 갖고 해결해 주시면 돼. 괜찮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쪽 봅시다. 아이고 직선 나왔네. 이 직선 몰라. 좌표평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1차원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몰라. 근데 다만 얘가 이렇게 직선이 있었을 때 말이야. 얘가 지금 x축이고 직선이 있었을 때 얘는 지금 y는 4분의 3x 얼마 이렇게 됐을 텐데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는 두 점을 찍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4분의 3이라는 거야. 4만큼 가면 3만큼 간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보이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보인다고. 얘가 세타1이라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두 번째 이직선 봐봐. 얘가 요렇게 나가고 있고 얘가 요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이 직선을 보면 y는 12분의 5x 어쩔저쩔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마찬가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12분의 5,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했었을 때 얘가 12분의 5였다는 뜻이야. 뭐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3이 됐을 것이고 얘가 세타2였을 것이다. 이때 세타1과 세타2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을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아. 꼭 기억해놔야 돼.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이 양식은 그냥 눈으로 바꿔준 것 뿐이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지금 직육면체네. 실수하면 안 돼. 정육면체 아니야.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뭐 문제 조건에 다 있어. 45도도 있고 60도도 있고 GH가 4란 얘기도 있고 이때 sin x 값을 찾아달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구해보자. 여기 직각삼각형이야 우선. 원래는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지만 뭐 이 정도 직각삼각형은 뭐. 게다가 60도 뭐가 보여? 특수각이라고. 얘가 60도야. 그럼 여기 당연히 30도였겠지? 비율은 1대 루트 3대 2. 맞아? 그럼 여기는 4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4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8. 괜찮아? 다시 이쪽 45도에서 살펴볼까? 이쪽 45도. 요것을 활용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 직각삼각형이야? 45도야. 그치? 그렇다면 어느 한 변이라도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 알아? 모르잖아. BC 알아? BG 알아? 모르잖아. BF는 알아? BF 알아. 직육면체니까 높이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높이를 여기서 구했네. 4루트 3. 그럼 여기도 4루트 3. 그럼 여기는 얼마야? 4루트 6.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 요거 갖고 요 x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는 거야? 보조선 이렇게 그으셔야 뭘 만들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삼각형 그려봅시다. 지금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잠깐만 8 사루투기인데 잠깐만 이 길이는 알아? 알 수는 있지. 어떻게? 이 길이가 얼마래? 4루트 3. 이 길이 얼마래? 4. 그리고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 4루트 3, 여기 4. 그죠?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던 거구나. 여기 얼마? 8.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고 비율이 1대 루트 3대 2였을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괜찮아? 따라서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그려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립시다. 이렇게 DBG야. DBG DBG 여기는 8 여기도 8 여기는 얼마야? 4루트야. 그리고 x가 어디에 있어? 여기 x가 있네. 괜찮니? 그렇다면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보조선 여기다 있겠지? 그걸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2루트요. 여기는 8. 그치? 그렇다면 비율상으로 따지면 얘는 4가 됐을 거고 루트 6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 높이 구할 수 있었겠지? 16에서 얼마 빼야 돼? 6을 빼야 돼. 16에서 6을 뺀 거. 따라서 얘는 루트 10의 비율이었을 거야. 그런데 몇 배 해줘야 되니? 2배 해줘야 되네. 따라서 이 길이는 2루트 10. 그럼 이 삼각형을 통해서 sin x 값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다. 괜찮아? 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쪽 봅시다. 8번 잠깐 보시죠. 8번을 보셨을 때 여기서 AH의 길이를 구하래. 눈에 들어오는 거 뭐가 눈에 들어와? 120도. 120도도 특수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보조선을 쭉 연장하셔서 여기서 쭉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각이 60도인 거 써먹는 거죠. 괜찮아? 그렇다면 얘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었을 테니까 실제 길이는 얘는 6이었을 거고 여기는 6루트 3이었을 거고 여기는 12가 됐을 거고 이때 AH의 길이를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AH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 여기 지금 14잖아? 여기 6루트 3이고 그래서 요 길이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얘는 7의 비율이었을 거고 얘는 3루트 3의 비율이었을 테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9에다가 27을 더하면 얼마니? 76. 그죠? 76. 그렇다면 루트 76이 됐을 텐데 얘는 76이니까 얘는 4단에 들어있죠. 4 곱하기 19죠. 2루트 19네. 이해돼? 그리고 나서는 요걸 쓸 거야.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는 누군가는 이렇게 있겠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9 곱하기 AH 라고 얘기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는 6루트 3이었을 거야. 밑변 예로 보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AH 값을 구할 수 있었겠다. 이해돼? 다시 한번 좀 확인해줘.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9번을 보시면 여기선 AH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했죠. 요 놈을 H라고 잡으면 요 각은 60도였을 거고 요 각은 45도야. 우리는 H 값을 구할 거라고. 목표는 이거죠. BH와 CH를 더하면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그쵸? 그렇다면 BH는 뭐야? 60도니까 루트 3H. CH는 뭐야? H. 다시 말하면 루트 3 플러스 1에 대한 H. 그 값이 얼마라고? 10이라고요. 이해되니? 넘어갑시다.
다시 각 A가 120도가 됐을 때 이 BD의 길을 계산해 달라는 문제야. 그렇다면 결국엔 여기가 12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두 변이 주어지고 요 값이 주어졌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BD의 길이 나머지 한쪽 구하라는 거야. 그치? 우리 아까 어디서 했었어? 요 삼각형 82에 120도 어디서 했었니? 여기서 했었던 거지. 그죠? 여기를 다 지워볼까? 여기 다 지워보자. 여기 지우고 나면 82에 120도. 그죠? 우리 아까 BC 구했었어. 그거 그냥 똑같이 지켜주면 돼. 알겠죠? 예. 이제 삼각비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원으로 넘어갑시다. 봅시다. 이번엔 원을 잠깐 보죠. 1번 속도 봅시다. 지금 접선이 있죠? 여기 지금 원이 있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여기가 x였다면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이 현에 대한 대각 크기는 똑같은 거죠. 따라서 보조선 여기다 당연히 이렇게 그셨을 것이고 요 각이 x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원 보이시죠? 큰 원은 이 접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선에 의해서 받은 요 x값 있죠? 이 작은 원에 의해서 받은 요 x값. 요 x값을 활용하셔야지 지금 이 TP랑 이 원 사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x야. 내접사각형의 성질이죠. 그 네 대각의 크기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요 정도. 넘어갑시다. 이번엔 여기 봅시다. 우선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거든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은 거기까지 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ADF는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요 각 180에서 56을 뺀 게 2로 나누어 주시면 얘가 62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또 뭘 의미하는 거야?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인 거죠. 그렇다면 이 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삼각형의 대각, 이 각의 크기랑 같았을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에 구할 수 있었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잠깐 보시면 이제 얘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 얘가 x지? 이등변 삼각형이래. 어우씨, 얘도 x야. 그쵸? 그 다음에 지름이래, 지름. 지름하면 뭐가 떠올라? 여기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지금은 내용을 물 흐르듯이 그냥 봐. 그 다음에 지름이 보였어. 뭐 해줘야 돼? 보조선 어디 그을래? AT를 연결하셔야죠. AT. 맞니? 여기 몇 도? 90도. 맞습니까? 잠깐만. 요 각은 몇 도일까? 봤더니 얘 뭐야?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죠. 그치? 이 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대각과 똑같을 거라고요. 얘도 x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니? 그렇다면 요 각은 뭐야? 요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이죠. 얘가 x고 x야. 여기 얼마야? 2x가 됐을 거고. 따라서 2x 더하기 x는 몇 도가 나와야 돼? 90도. 맞습니까? 여기까지 쫓아봐봐. 이제 봅시다. 4번 봅시다. CD는 원 O의 접선이래. 어메! 또 뭐야?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그쵸? 요 현에 대한, 요 현이 만들고 있는 하나의 삼각형이 있을 텐데. 삼각형이 아직 없지? 우리가 만들어야 돼. 보조선 하나를 그래서 긁 거라고. 어딜 연결해? C와 A를 이렇게 연결할 거야. C와 A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 그렇다면 요가의 크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48.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래. 여기도 48. 요가. 이해할 수 있겠어? ST는 점 P에 접하는 두 원의 공통인 접선이래요. 마찬가지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래. 그치? 여기 몇 도? 얘 대각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몇 도? 68도. 맞아? 근데 얘가 115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65도? 그럼 이 65도는 뭐야?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 이 현에 대한 대각이잖아. 65도래. 여기 몇 도? 65도. 그럼 전체 평각 180도에서 두 각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여기도 잠깐 볼까요? AB와 CD가 작은 원에 접하면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하고 B2의 길이 B2 여기랑 여기죠?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이때 D2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네. 그죠? 한번 해봅시다. 먼저 반지름은 5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져볼까? 우선 여기가 반지름이야. 여기 R. 잠깐만. 검은색으로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R이라는 거야. 여기 R. 여기도 접하고 있어. 여기도 R. 그치? 여기도 R. 그렇다면 지금 반지름 5. 큰 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5라는 거잖아. 여기는 R이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길이 여길 제가 D라고 잡는다면 DEF AF의 길이는 얼마일까? AB의 길이는 얼마야? 몰라. 그치? AB의 절반 하면 되는데 AB의 길이를 몰라. 근데 단지 우리 뭘 알아? BF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다. BF가 얼마야? BF? 요만큼 1이잖아. 이 길이 얼마야? R 플러스 1이네. 같아야 되잖아. 그치? 현을 반지름의 일부분이 수직 2등분 했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따라서 R 플러스 1.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5의 제곱은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서 R 값을 찾아. 25는 R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이니까 2R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 됐겠지? 얼마? 3, 4, 12니까 맞불 이렇게 됐었겠다. 그치? 따라서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4는 0이 됐을 테니까 R 값은 얼마야? 3.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래서 R 값 3이야. 여긴 지우자, 단순 계산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우자 이제 R 값 3인 것까지 찾았어. 야, 너 3이래? 너 3이래.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돼? D2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DC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요 길이 5 여기 얼마야? 4 그치?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오 그쵸? 근데 우린 D2만 물어봤잖아. D2라는 길이는 요 놈을 제가 M이라고 잡는다면 DM 플러스 M이지. 근데 DM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4고 M2는 뭐야? 반지름. 그치? 반지름 얼마? 3.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것이다. 괜찮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는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반원이 있고 이렇게 접하고 그려 놓은 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지금 접점이니까 당연히 90도 표시해 놓고서 시작하셔야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APO와 삼각형 APO와
삼각형 BPO는 서로 합동이죠. 직각에다가 얘 똑같을 것이고 반지름 똑같았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얘들은 서로 합동이었을 거야. 따라서 요 각을 제가 A라고 잡는다면 요 각도 A가 됐을 거야. 마찬가지로 삼각형 BQO와 삼각형 CQO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합동이야. 여기 맞니? 따라서 여기를 제가 B라고 잡는다면 B가 됐을 테니까 각 X의 크기는 결국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각 A 플러스 각 B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2A 플러스 2B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구해봐. 여기 보시면 지금 A분의 1과 B분의 1을 R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해달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 요렇게 얘가 R이고 요렇게가 R이다 정도까지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눈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뭐가 눈에 떠올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삼각형 OBC와 그리고 삼각형 OAC로 쪼개지게 된다고. 맞니? 이 삼각형은 OBC와 OAC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 그런데 삼각형 OBC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인 거고 OAC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인 거야. 그치? 우리가 내심에서도 계속 반복했었던 성질들이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2분의 1로 쪼개지시고 나면 A, B는 또 R로 묶어내고 나면 A 플러스 B가 됐을 거라고. 그럼 결국 R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분의 A, B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였지? 이거잖아. 그럼 A 값, B 값을 따로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통분해보자. 통분하면 뭐가 돼?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맞니? 무슨 관계야? 분자분모의 위치가 바뀌었네. 역수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다 됐습니까? 네, 이번에 밑에 문제 잠깐 보죠. 다음처럼 주어졌어요. 외부에서 그은 이렇게 접선을 그릴 때 이 길이 얼마야? 6. 이 길이 얼마야? 4. 그치? 그렇다면 요 AB의 길이는 10인 건 알 수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대머리가 까졌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문제 만드신 분이 낯설게 만들려고 아이고 이 사람을 대머리를 만들어놨네. 맞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반지름이었을 거고 여기서 외부의 경우는 접선이었을 거 아니야. 정사각형인데 한 각이 90도야. 얘도 90도일 수밖에 없다. 정사각형이었던 거죠. 그치? 그럼 끝났네. R 플러스 6, R 플러스 4. R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6에 대한 제곱이 얼마다? 100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놈을 갖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6번 안 했나요? 6번 안 했군요. 잠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자리가 있대. 그렇다면 이 두 다리의 길이 합이니까 내가 얘를 Q, 얘를 ST라고 잡는다면 ST와 그리고 PQ를 이렇게 더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PQ는 알고 있잖아. PQ는 얼마야? 15. PQ는 15야. 그럼 ST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ST는 현이잖아? 원의 중심에서 그은 반지름에 의해서 수직 2등분 됐을 테니까 ST는 PT라는 길이의 2배가 됐겠네. 그럼 PT 구해볼까? 여기가 얼마래? 11에 1대 2지? 1대 루트 3대 2야. 사실은 여기가 30도짜리 60도짜리 삼각형이었나 보다. 얘 얼마?
5루트 3. 그렇다면 얘가 5루트 3. 그럼 답을 예쁘게 정리해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봅시다. 이번엔 옆에 있는 문제 잠깐 보시면 11번 잠깐 봅시다. 11번.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 정사각형 ABCD에서 AB를 반지름으로 하고 있는데 두 점 BC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사분원의 교점을 E라고 했는데 원 O가 AC, BD 그 다음에 선분 BC에 똑같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원 O의 반지름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접선이죠? 그치? 접선이니까 90도 표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도 접하고 있는데 얘는 선분이 아니네? 그쵸? 얘는 지금 직선이 아니잖아. 여기 접하고 있어.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원이었던 거죠. 원에 이 원이 접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이렇게 되면 보조선 뭐 구라 그랬는데 뭐 구라 그랬었어? 접점과 중심과 중심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보조선 이거 그실 수 있으셨어야 돼.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외부에서 접하니 접점과 중심과 중심은 일직선. 안에 접하니 접점과 중심과 중심은 일직선. 알겠지? 이거 꼭 표시해 주셔야 돼. 따라서 지금도 요거 표시해 주시고. 그럼 전체는 10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점을 제가 T라고 잡는다면 요 점을 T라고 잡는다면 CT의 길이는 10이었을 거라고. 반지름이었을 테니까. 얘랑 똑같았을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가 R이었다며.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R. 여기는 얼마였을까? 딱 절반이었겠지. 대칭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5. 맞니? 그럼 뭐가 보여? R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은 10-R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R값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한번 정리해봐봐. 지금 뭐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공유할 거야. 그때 적으면 되잖아. 지금 그냥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하셔야 돼. (12번) 봅시다. 12번 좀 까다롭습니다. A, B, C, D 원에 내접하고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 AT는 접선이고 요는 평행해졌고 우연하게도 CD의 연장선이랑 AB 연장선이 만나는 교점을 E라고 했었을 때 요 AD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우리는 내접사각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따져보시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접선 보이시죠?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어. 내가 요 각을 A라고 해볼게. 알파라고 해볼까? 알파.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죠? 이 현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필요하잖아. 어디에 그셔도 상관없지만 여기다 그러면 보조선을 두 개를 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었고 여기다 그시면 요각에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잠깐만 평행선을 왜 줬지? 중학교 과정에서의 평행선은 동의각 억각일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따라서 너 알파야? 여기도 알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닮음.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건 하나가 뭔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닮음인 거 아니야? 왜냐면 닮음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 닮음인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와. 지금 이 상태에서 닮음인 게 안 떠오르면 조건식 세울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닮았어? 전체 삼각형. 요 놈 봐봐. 이 놈은 요 점이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 알파를 가지고 있어. 요 삼각형 봐봐. 공통각인 점을 가지고 있고 알파를 가지고 있어. 요 삼각형 닮았구나. 닮은 동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봐봐.
지금 우리는 EDA와 닮은 걸 지금 찾아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평행하게 그려. 얘랑 평행하게 좀 작게. 얘랑 평행하게 그려. 얘랑 평행하게 그려. 이렇게. A가 있을 거고 알파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D, 그 다음에 B. 알겠지? 그 다음에 길이 옮겨. AB의 길이가 얼마래? 4.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얼마래? X. 맞니?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전체 이놈은 요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8 대 X는 X 대 4인 거죠. 8 대 X는 X 대 4. 서로 닮은 게 일정할 테니까. 그죠? 이 문제 한번 보조선 긋고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밑에 문제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건 정말 클래식한. 아니, 여기서 클래식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요즘 잘 출제되지 않은 형태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고르신 거니까 잠깐 봅시다. 먼저 지금 여기서는 지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냅니다. 찍 연결하셔서 여기가 90도다 라는 걸 보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보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뭐가 보이는 거냐면 닮음. 요 삼각형 보이십니까? AQC와 닮은 도형이 있어요. 찾아봐. AA 닮음이 닮음. 그러니까 지금 직각삼각형이 얘도 있고 뭐 얘도 있고 큰 요놈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 직각삼각형 중에서 요 AQC와 닮음인 삼각형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ABH죠. ABH. 왜? 원주각.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래서 이 도형이 서로 닮았어요. 그치? 따라서 크게 저 검은색 도형을 이 빨간색 도형에 맞춰서 크게 옮겨봅시다. 이렇게 크게. C가 있을 거고 Q가 있을 거고 A가 이렇게 오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길이 옮겨봅시다. 여기가 지금 16이고 원 5의 넓이니까 사실은 AQ를 구해달라는 거죠. 얘를 X. 그치? 왜냐면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얘는 지름이잖아. 보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빨간 놈은 12대 4. 다시 말하면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2루트 2의 비율이었겠죠. 근데 거기다 4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8루트 2예요. 8루트 2. 이해되실까요? 아무튼 그렇다면 여기서는 12대 8루트 2. 12대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X 대 12는 16대 8루트 2. 이렇게씩 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은 뭐 이제 알아서 비례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8로 먼저 나눠도 되죠. 4대 2루트 2. 아니면 2대 루트 2. 뭐 이렇게씩 써도 되겠고. 이해될까요? 또는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1대 3, 여기 2루트 2의 비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야, 나는 가장 긴 변이랑 중간 변의 비가 3대 2루트 2야. 넌 얼마니? 난 X 대 16이야. 이렇게씩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되실까요? 3대 2루트 2. X 대 16. 서로 닮았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이걸 외웠었어요. 12대 16은 2루트 2대 지름.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14번입니다. 14번을 잠깐 보시면 14번도 좀 까다로워. AMQB는 원에 내접하는데 M은 AB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MQ의 연장선과 MQ의 연장선과 얘가 AB의 연장선이 만난 점을 P라고 했다. 각각의 8, 6, PQ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문제 주어진 조건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형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조건에 중점이래. 중점이니까 뭐가 떠오르겠어? 당연히 현도 똑같았겠지. 그죠? 호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호의 중점이니까 현도 똑같았을 거 아니야. 얘랑 똑같으면 얘도 똑같아야죠. 이해돼? 따라서 요 각이 A라면 요 각도 A가 됐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필요했을까요? 여기 사각형이니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잠깐 보시면 요 각을 B라고 내가 잡아본다면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요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빨간색 각은 몇 도여야 되냐면 A-B여야 돼요. A-B. 요 각은. 괜찮아? 괜찮니? 여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내접사각형이 있었죠. 요 각이 지금 A였잖아. 또 어디도 A였겠어? 요만큼도 A였겠죠. 아니다. 여기가 A가 아니죠. 여기가 A였겠죠. 여기가 A. 내접사각형. 그지? 이 사각형의 외곽은 그 네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A예요. 맞아? 근데 얘는 A-B잖아? 그럼 요 각은 몇 도였을까요? 요 각. 두 개를 더해서 A가 나와야 돼요. 여기 뭐였어야 돼?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지금. 이 보라색 삼각형 보이세요? 이 보라색 삼각형의 외곽이 A라고. 그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A가 나와야 돼. 여기에 뭘 더해야지 A가 나오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더해야 돼? B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결론이에요. 파란색 도형 보세요. MPB 보이세요? MPB는 A-B라는 각과 B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돼? 그 다음에 요 보라색 도형 보이세요? MBQ A-B와 B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뭐다? 닮았다. AA 닮음. 따라서 여기 옆에다가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보라색 도형을 평행하게 그 다음에 길이 옮기면 뾰족한 놈은 M 맞고 둔각은 Q였을 거고 여기에 B가 됐겠죠. 지금 이 도형은 여기 안에 있는 보라색 도형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보라색 도형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옮겨 봅시다. 길이 MQ의 길이가 얼마래? MQ의 길이가 6. 그치? 6.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것은 한 요 정도가 주어져 있는 거죠. MQ 길이가 6.
그 다음에 MB의 길이도 알겠다. MB의 길이는 얼마야? 8. 맞아? 8. 이때 x를 구해달래. 식 어떻게 세워져? 이 길이도 8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8대 6. 8대 6은 이 길이 얼마라고? 6 플러스 x.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 6 플러스 x 대 8. 같아야 된다. 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봅시다. 이번엔 넘어가 보죠. 오각형이다. 그 다음에 요각이 15도가 됐을 때 각 B 더하기 각 E를 구해보래. 아, 이거 우리가 많이 봤네. 오각형에 대해서는 몰라. 우리는 내접 사각형 아니면 내접 삼각형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 얘를 쪼갠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요각이 크게 몇 도라는 거야? 15도. 그치? 그렇다면 각 B는 각 B인데 각 E가 둘로 쪼개지죠. 각 E는 A, E, C와 그 다음에 D, E, C로 쪼개지죠. 근데 D, C는 얼마? 1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의 크기는 얼마? 180. 그죠? 내접 사각형이니까. 대각의 합은 180. 그치? 넘어갑시다. 여기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x의 값을 구하래. 그죠? 외부에 있는 각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외부에 있는 각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가 요 놈을 A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 알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이 사각형의 외곽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A라는 거 살짝 짐작해 주시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 크기는 얼마일까?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요 30도를. 그럼 얼마야? 30 플러스 A. 맞아? 여기는 얼마야? 40 플러스 A. 괜찮아? 그런데 얘는 내접사각형이니까 어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몇 도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 A 값을 구해. A 값 왜 구하는데? X라는 중심각의 원주각이 A야. 이해하니? 따라서 요 X 값은 뭐랑 똑같아? 2A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야. 요 30도를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직접 해보시죠,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여기 봅시다. 다음처럼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찍찍 주어져 있고, 그쵸? 이렇게 있었는데, BC의 연장선과 원 위에 있는 점 A를 지난 접선의 교점을 D라고 했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찍 그었을 때 교점을 E라고 했다. 요 X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풀어보죠. 우선 같은 각의 크기니까 요 놈을 제가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제가 요 각을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이 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대각과 똑같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베타. 그때 눈에 들어오는 삼각형이 얘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큰 의미가 없어. 여기는 어떤 특정 삼각형의 외곽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외곽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각 x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이제 또 찾아줘야 돼. 알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또 스쳐 지나가는 놈이야.
계속 숨 그림 찾기처럼 계속 좀 찾아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내가 방금 적어놨잖아? 거기에 대한 잔상이 남았는지.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죠? 외곽과 동일하겠죠. 얘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며 얘가 x가 됐겠죠. 따라서 62 더하기 x 더하기 x가 180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네. 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항상 녹화만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네. 좋습니다. 지름 AB의 연장선 위에 점 P에서 접선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렸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오늘만 이 그림이 세 번째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조선 어디에 그어볼까요? AT. 여기 그으셔야죠. 그치? 그럼 내가 요 각의 크기는 30도인 걸 알 수 있죠? 그쵸? 30도. 여기는 60도라며. 90도니까. 그쵸? 요 삼각형. 근데 또 60도는 또 뭐냐면 이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근데 여기가 30이래잖아. 그럼 여기도 몇 도여야 돼? 30이어야 돼. 이해돼? 따라서 얘도 2등변 삼각형인 거죠. 얘가 8루트 3 특수각이죠. 8루트 3 이 새끼는 8 이 길이는 16. 그쵸? 이 길이 2등변 삼각형 8. 그럼 삼각형 BPT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아우, 그림 왜 이렇게 복잡해처럼 보이지만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1번과는 다르죠. 맨 처음에 봤었던 1번 잠깐 다시 볼까요? 1번 원 두 개랑 접선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안 돼. 얘는 봐봐. 두 번째 원이 이 접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와 얘를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죠. 그치?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요 문제는 어때? 같이 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작은 원 봐봐. 작은 원에 봤었을 때 이 62도는 이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거 여기가 62도거든. 이해되니? 그런데 이번엔 큰 원 입장에서 봐봐. 큰 원 입장에서 봐도 뭐야? BC가 뭐가 되는 거야? BC가 현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접선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62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의각의 크기 같아지면서 얘랑은 서로 평행해지고 뭐 같은 원리로 얘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46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62 더하기 46 더하기 우리가 구하라는 것까지 계산해 주시면 얘가 180이 나온다라는 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크게 없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되는데 뭐 3번 잠깐 보시면 말은 복잡하지만 3학년 학생의 평균은 1학년보다는 10점, 2학년보다는 4점이 높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기준은 3학년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학년의 평균이 X라고 잡는다면 1학년 평균은 몇 점이었을까? 1학년의 평균은 1학년보다 10점이 더 높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1학년은 더 줄었겠지. 그 다음에 2학년은 3학년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4점이 높았다는 얘기니까 2학년의 평균은 뭐라는 거야? X-4점이다 라고 짐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전체 평균을 활용하시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잠깐 보시면 7번 잠깐 보세요. 7번은 평균과 표준 편차. 다시 말하면 산포도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봅시다. 1번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서는 누가 더 학생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평균은 야 너희들의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이거 정도야 라는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다 72점 모든 학생들이 다 69점 이런 얘기인 거고
이 표준 편차는 너희들은 이 평균값에 대해서 모여져 있는 정도가 요 정도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C반이 욕한 거 아니에요. C반이 74에 많이 모여져 있구나. 그치?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야. 몇 명이 모여져 있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생 수는 몰라요. 그 다음에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 A 그룹의 학생이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 미안해. 내가 방금 C반이 가장 크다 그랬었죠. 얘가 산포도가 9.1이라는 얘기는 많이 흩어진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이 흩어져 있죠. 평균으로부터. 미안해. 평균으로부터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정도야. 그렇다면 A반은 산포도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다 모여져 있다는 뜻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라고.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게 C반. A반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거죠. 평균 쪽에. 그것을 우리는 고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왜 이거 고르다는 보통 땅이 고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땅이 고른 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이야. 그렇다면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너 몇 점이니? 저 72요. 너 몇 점이니? 예, 저도 73이요. 저 72요. 71이요. 73이요. 72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아니라 야, 너 몇 점이니? 저 요번엔 10점이요. 저 100점인데요. 저 20점이요. 전 30점이요. 저 100점이요. 저 10점이요. 이렇게 되게 되면 평균은 72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들쑥날쑥하죠. 땅이 고르지가 않잖아. 그치? 그것처럼 고른 것은 평균점에 모여져 있어야 돼. 평균에 다 유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A그룹이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따라서 어느 그룹이 더 고른지 알 수 없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90점인 학생이 C그룹보다 D그룹이 더 많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수가 더 많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숫자는 몰라. 그 다음에 D그룹은 E그룹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 그렇죠. 평균도 높을 뿐더러 평균에 E그룹에 비해서 평균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죠. 산포도가 작으니까. 이해돼? 평균이 전체적으로 얘가 더 크잖아. 응? 이해되니? 평균이 2에 비해서 D가 더 크잖아. 그치? 근데 평균만 더 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왜냐면 현격하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이야. 한 놈이 200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바닥을 깔아. 이렇게 돼서 평균이 76일 수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만 보고서 D 보고 잘한다. 야, 너희 반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뭐도 있게 되냐면 표준 편차가 더 작잖아. 예? 평균의 76에 더 모여있다고, 학생들이. 이해돼? 얘는 평균이 70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보다 더 못한 애들도 꽤 있다는 얘기라고.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위쪽도 있겠지만 아래쪽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도 큰데 표준 편차도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 높은 평균에 많이 학생들이 모여 있구나. 따라서 얘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많구나. 양수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벌써 몇 번째 얘기했다. 이거 얘 중요하지? 얘도 똑같아. 이게 뭔데요? 지금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내가 별표 쳐놓은 게 뭔지 집에 가서 곰곰이 보세요. 그 다음에 14번 계산하고 있으면 죽는 거라고. 얘 평균 어떻게 계산해? 원래 평균에다가 3배 한 다음에, 원래 평균은 m이라고 한 다음에 똑같이 3배하고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은
근데 분산은 뭐라고?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아. 근데 분산 자체가 제곱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구분산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가창 점수가 악기 연주보다 높은 학생을 묻고 있는 거야. 여기를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색칠한 애들 있어? 얘네들은 뭐야? 둘 다 같은 애들이야. 그럼 위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다 뭐야? 악기 연주가 더 높은 애들이야. 점수가 더 높은 애들. 알겠지? 이쪽은 뭐야? 얘는 가창 점수가 더 높은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창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가창을 더 잘한다. 얘는 악기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다만 가까운 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50m 달리기를 했어. 50m 달리기를 했는데 얘는 1학기, 얘는 2학기였어. 2학기 50m 달리기 기록을 한 거야. 얘는 두 개 같은 애들. 1학기 때나 2학기 때나. 알겠어?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1학기 때 더 잘한 애들일까? 50m 달리기를 한 거야. 얘는 1학기 때 더 잘한 애들일까? 아니지. 아까의 내용은 가창 점수였어. 점수니까 높은 게 잘하는 거야. 근데 달리기는 어때? 높으면 좋은 거야? 못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1학기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애들이야. 따라서 얘네들은 누구야? 2학기 때 잘하는 애들인 거지. 이해돼? 한 번 더 봐봐. 좌표 봐봐. 얘네 지금 7,5라고. 1학기 때 7초였는데 2학기 때 5초라고. 그럼 2학기 때 더 잘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이쪽은 이거 잘하는 애, 요거는 요거 잘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점수가 낮을수록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지표들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달리기. 알겠죠? 그렇다면 봐봐. 내가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했어. 이건 무슨 애들이야? 악기 점수가 가창 점수보다 1점 더 높은 애야. 알겠어? 1점 더 높은, 딱 1점 차이 나는 애들이잖아. 여기 빨간색은 같은 애. 여기는 누굴까? 가창 점수가 악기 점수보다 2점 더 높은 애. 알겠어? 얘는 누굴까? 악기 연주가 가창 점수보다 2점 더 높은 애들. 그렇다면 제가 얘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뭘까? 악기 연주와 가창 점수의 차이가 2.2 이내인 애들. 알겠지? 그런 내용들이야. 갖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위 20%래. 25명의 20%면 약분해 주시면 5분의 1이니까 5명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쪽으로 5명은 누구야? 이렇게 세셔야 돼.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위 20%는 반대로 세야 돼요. 반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알겠죠? 한 요 정도 보시면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 아신 겁니다. 직접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일까지 해갖고 와. 간단하니까. 알겠죠? 내일까지 다시 풀어갖고 와. 알겠죠? 내일은 고덕중 기술문제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